영상의 내용만 보면 마치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멍청하다, 지금이 무슨 5, 60년대 7080도 아니고 아니 박정희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임동에 있는 전남 일신방직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광주의 대형마트를 들어서게 하자는 것인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광주에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도 없고 복합 쇼핑몰도 프리미엄 아울렛도 없는데 민간 기업은 광주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시에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나아지고 좋은 일인데 왜 시에서 막고 있다는 것이 이 무슨 소리냐. 살펴보니 일부 상인연합 같은 이익단체나 임동 공장 부지의 역사성을 보존하자는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시는 민간기업의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보고 반대를 해결하고 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마트도 점점 폐점하고 새로 들어왔던 마트도 몇 년째 신규 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만 들으면 참 수긍이 갑니다. 시민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시민단체에서는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시에서는 시민단체 말만 듣고 이렇게 민간기업을 막고 있고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시에서는 한쪽 말만 듣고 다른 한쪽으로는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늘고 광주 근교 사는 사람들 유입도 늘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왜 실행을 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쪽에서만 보고 한쪽에서만 듣고 한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에서 막고 있다는 말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시에서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 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말 그대로 광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따뜻한 남쪽 지방에 속했던 전라도에서는 목화 재배를 많이 했고 근대로 넘어와서도 섬유 산업은 이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화를 가공하는 조명공장도 실을 만드는 제사공장도 들어섰고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면서 이곳의 노동자들은 모진 억압과 탄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광주와 목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곳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미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는 한 개발이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시에서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노력해왔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동안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고 논란거리가 된 이후로 활용 방안이나 해결 방법을 내세울 수 있는 만큼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발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0년 8월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올해까지 4차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시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폐점이 잇따라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서는 마트 노조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의 원인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와 온라인 소비, 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 등이 한몫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객 효과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넘쳐서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그런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주변 상권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새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규 택지의 대형마트가 출점할 시 대형마트 이용 후 전통시장을 새롭게 이용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상업지구에 출점할 시 전통시장을 이탈하는 고객이 유입되는 고객보다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경쟁업종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출액이 감소했고, 작은 슈퍼마켓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점포수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결국 저자들은 이렇게 지역별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식의 칼 이재용은 이렇게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출처도 없이 주장하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짧은 지식을 신빙성이 있는 근거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식의 칼 이재용의 영상을 보면 광주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만 보면 마치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멍청하다, 결국 광주는 그런 도시고 그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도 아니었을 뿐더러 편향적인 사고로 중요한 사실은 숨긴 채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벌써 시장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무슨 5, 60년대 7080도 아니고, 아니 박정희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제발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른 지역 비하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